그랬더니 얘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안을 작성해 줍니다. 도입을 얘기를 했더니 활동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1분, 1분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의 인사말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오늘의 할 일에 대한 그 활동에 대한 소개, 전개 부분 30분이라고 했더니 풍선 감각 익히기로 해서 개인별 풍선 한 개를 들고 자유롭게 만지며 쳐다보게 한다. 그래서 감각 활동에 있어서 풍선의 색깔을 말해볼까요? 풍선을 던졌을 때, 잡았을 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보세요. 왼쪽으로 잡아보세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있어서 자, 진행에 있어서 팀별 뭐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본 게임에서 우리가 할 때 보면 주의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체 게임을 한다거나 개인별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10분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뭘 더 추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어때요? 마무리에 여기에다가 더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팀 팀로 나눠서 게임 할 거야. 그래서 게임의 규칙도 만들어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참가에 있어서 앉은 자세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풍선 던지기라던가 매트 넘기고 팀 점수 획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바닥에 던지면 바닥에 닿으면 우리 팀이 1점을 얻는 것이고 자 이런 계획까지 뭐예요? 다 해주죠. 그래서 세트별로 5점에 관련돼서 세트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청팀, 홍팀 나눠서 보상에 대한 박수 3번 만세 부르고 이런 성취감, 자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트로 보내기라고 했더니 얘가 지금 여기서는 생성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건 이제 유로 버전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했던 프로그램에 관련된 계획도 어때요? 1분도 채 안 되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챗GPT도 이렇게 수준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퍼블릭 시티라고 해서 요거는요. 어, 공부를 좀 하게 하는 학생들. 자, 제가 하도 책을 이제 좀 봐가지고 눈이 아른아른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시력을 좀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또 이렇게 보니까 퍼블릭 시티라고 해가지고 요런 게 이제 아마 생소하실 건데 얘는 논문 검색이라던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활용도가 좋으면 굉장히 고급진 문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제물 하나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사회복지 관련해서 교과목에 이제 뭐 지역사회복지론이거나 행정론이거나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그 과제물로 제출을 하시죠.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과제물을 얘한테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퍼블릭 시티는 우리가 카톡에서 하게 되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드래그가 돼서 복사를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종대왕 관련해서 해볼까요? 난 문헌 고찰과 잘, 자, 세종대왕에 관련 문헌 고찰 및 레포트 작성, 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 만들어줘. 자, 퍼블릭시티한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세종대왕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 업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랬더니 세종대왕은 1397년부터 쭉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어떠한 배경, 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할 때 보면 이걸 그대로 이제 베껴와서 쓰잖아요.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여기까지는 다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요거를 일일이 요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또 한글 파일에다가 옮겨 적잖아요. 근데 퍼블리시티는 요게 다 드래그가 된다는 점. 자,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왔죠. 그러면 복사를 해서 자, 한글 오피스에다가 갖다가 입력을 해요. 자,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뭐예요? 내가 레포트를 순식간에 작성을 했죠. 한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해야 되는 형식은 자, 가운데다가 제목을 놓고요. 요거는 좀 진하게 해야 되겠죠. 진하게 하면서 포인트를 어때요? 10포인트에서 이렇게 하고 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서론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서론에다가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회복지 쪽에 일을 이제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게 문서 계획안이나 이런 걸 많이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싶어서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서론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거를 좀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서론에 요것도 역시나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요. 우리가 그 보통 레포트를 작성할 때 들여쓰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커서를 두고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이게 들여쓰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세종대왕에 대한 어떤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쭉 왔을 때 얘는 지금 이걸 나눠서 잘 해줬어요. 자, 그러면 본론 부분에서는 다시 우리가 또 문서에, 여기에 어때요? 숫자 2라고 하면서 이것도 어때요? 위하고 문단을 같게 해야 되겠죠. 좀 진하게 해서.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과 측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어때요? 들여쓰기 두 칸. 자, 이게 기본 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박사를 하게 되면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모든 서식은 이렇게 쓰는 거를 생활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에서 보면 시대적인 배경과 측이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요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있어서 학문이나 어떤 편찬 사업에 있어서의 내용들, 그럼 요것도 문단 쓰기 뭐예요? 두 개 들어가고. 자, 세 번째는 흑민적인 창제와 문화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역시나 들여쓰고. 자, 그리고 세종대왕에 관련돼서 우리가 쭉 나왔어요. 자, 마지막 결론 여기는 뭐예요? 3이라고 하는 내용의 네,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좀 진하게 해볼까요? 자, 진하게 했어요. 자, 이것도 어때요? 들여쓰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아까 우리 퍼블릭 시티에서 뭐예요? 레포트 분량, 학년 수준을 알려줘. 자, 그랬더니 요거는 뭐예요? 아주 기본 메인이라는 거예요. 메인. 그러니까 초, 중, 고 학생, 초, 중, 고 대학생이라고 하면 요거는 그래,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레포트 아주 기본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레포트에 관련돼서 수준을 알려줘 라고 했죠. 아까 퍼블릭시티가 뭐였어요? 자, 퍼블릭시티 보시면 여기에서 퍼블릭시티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퍼블릭시티에서 얘가 갖고 와서 자, 이 퍼블릭시티 수준별 뭐라고 해야 돼요? 대학생 수준의 레포트 작성. 자, 그랬더니 대학생 수준으로 뭐예요? 예, 했더니 여기서 얘가 제가 지금 요거를 눌렀더니
음, 저기로 가라고 하네. 로그인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제가, 네, 허용하고요. 자, 그랬더니 대학생 수준으로 해서 뭐 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대학생 수준하고에서의 어디 있나요? 이렇게 기본 메인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지시했던 내용들이고 결론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자, 대학생 수준으로 자, 대학생 수준의 레포트로 작성할 건데 몇 페이지를 하고 싶냐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A4 용지 10장이다. A4 용지 3장이다 하고 하면 얘한테 주문을 넣는 거예요. A4 그냥 우리 한 장으로 두 장으로 할까요? 두 장. 자, A4 용지 두 장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더 자세하잖아요. 그쵸? 그죠? 고찰에 대해서 연구 동향, 세종대왕 그 실록 이런 게 더 들어갔죠. 자, 편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합니다. 자, 이게 대학생 수준의 레포트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세분화되게 된 거죠. 자, 결론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또 지시를 여기서 또 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지시사항이 뭐였을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참고 문헌이 없어요. 그쵸? 자, 참고 문헌을 내가 여기다가 얘한테 지시를 할 겁니다. 참고 문헌, 참고 문헌 또 뭐예요? 출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 문헌 출처. 이런 것이 레포트를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제 긁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퍼블리시티는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까지 가져오는데, 요거는 어떠한 그 굉장히 상위, 그룹에 관련된, 챗 GP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 문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인용하는 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참고 문헌이 얘가 긁어온 거는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참고 문헌. 자, 이 참고 문헌 그대로 복사해서 참고 문헌을 안 쓰게 되면요. 레포트의 맥락에서 어때요? 부실한 레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참고 문헌을 어디에서 발췌했는지 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참고 문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자, 결론까지 내고 참고 문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고 문헌이 너무 이렇게 어, 나열이 됐죠? 그럼 하나씩 끌어올립니다. 자, 참고 문헌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참고 문헌까지는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에 보면 그 세종대왕의 업적에서 훈민정음도 있고 또 민주주의에 관련돼서 경제 육전도 있고 국토에 있어서 영토 확정을 위해서 설치한 것들 있죠. 농업과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여도 한 해시계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챗GPT한테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림 보안으로 연계된 사진 첨부해줘. 자, 그러면은 그림을 뭘 갖고 올까요?
자, 천문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대요. 사진을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다 가져왔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출처에 이렇게 얘가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뭐 그림을 갖고 왔어요. 또 다른 그림을,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면 또 다른 그림을 갖고 와야겠죠. 또 해시계를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은 해시계. 이렇게 해시계를, 그때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이렇게 해시계가 있었대요. 자, 그럼 해시계를 내가, 어때요? 요 도안을 가지고 와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 깔아서 내가,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우리 컴퓨터에 보면, 프린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보면, 자, 그 컴퓨터 기능에서 요거를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시계.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복사만 할 거예요. 사진만. 그러면 요거 복사를 했죠. 복사를 했으면 레포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다라고 하면 크죠. 요거는 이제 내가 마우스로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노려서 음, 좀 사이를 좀 벌려줘야지 들어가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가잼을 작성을 합니다. 자, 엄청 쉽죠? 자, 이런 컴퓨터를 내가 자꾸 인용을 하고 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퍼블릭 시티에서는 이렇게 한 단계 위인 버전을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좀 가까워지시고 또 자꾸 해보면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떤 AI가 있나요? 아까 제가 스카이웍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도구인 챗GPT입니다. 자, 챗GPT가 굉장히 활용이 다양하게 각자의 아까 제가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도 있고 그 내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그렇다고 했죠. 챗GPT는 각자의 사용에 대한 전문 그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웍이라고 해서 스카이웍. 네. 자, 이겁니다. 자, 요건데요.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전문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쓰고 유로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이 뭐 많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은 무료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것인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료로 돈을 내면서 합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하는데 요거를 클릭을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를 뭘 추가할 건지 파일을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파일을 그러면은 어떤 걸 할까요? 제가 자
요거로 갖다 좀 끌어다 쓰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거. 제가 여러분하고 하기 전에 아까 그 스마트에 관련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오늘은 벌써 끝났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유료 버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나 어떤 파워포인트나 표를 만들어서 할 때는 요 스카이웍이라고 하는 이런 챗 GPT로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챗 GPT가 다양하게 요즘에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용한 정보는 뭐냐면 카피큘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네, 네. 요것도 역시나 AI인데 얘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알려주죠. 자, 우리 뭘 물어볼까요? 음, 자, 영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즘에 모범 택시 많이 나오죠. 난 줄거리 정리해줘. 얘가 모범 택시를 알면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바로 나오죠. 모범 택시는 SBS 방송국에서 했는데 총 16부작으로 2021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줄거리는 복수 대형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고 드라마 소재의 특징, 그래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 감상 포인트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챗GPT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맨날 뭐 물어보면 네이버 이렇게 물어봐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죠.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럼 얘는 요거만 지금 얘기해줘요. 근데 얘한테 오늘의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시간대별로 이렇게 잘 알려줘요. 그쵸? 예, 전망, 그리고 최고, 뭐, 바로바로 클릭이 되죠. 자, 근데 요거만 나오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요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기능이 어떤 그 전문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챗 GPT가 그야말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내가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고 바빠서 내가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능을 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좀 더 저랑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미리 알려드렸을 건데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정된 시간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강의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미진했던 부분이 있거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많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졸업하는 여러분들 또는 앞으로의 그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기능 그리고 또 사회적인 역할에 중추적인 힘을 보태서 우리가 좀 더 그 저소득층이나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에 어떤 슈퍼바이저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의 도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주시리라고 믿고, 그 분야에서 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값진 졸업장보다도 더 그 값진 인생을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학교 생활 잘 하시면서 또 일상생활 병행하시면서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저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뭐 사회생활 하면서 아이 둘 낳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부는 계속 연결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가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공부는 계속 역할로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역할에 있어서 중심적인 부분을 자리를 잡고 졸업하고 나서 상급 대학에 진학을 하셔서 이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2년을 배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박의 내면에 들어가 봐야 사회복지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2년을 하고 4년제 대학을 가더라도 똑같은 학문에 대한 공부를 또 합니다. 그럼 체계적인 공부가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4년에 관련된 대학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는 석사 과정을 또 밟으실 겁니다. 석사 과정에 가면 사회복지 공부를 또 한 번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그 양반에 관련된 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성품이 어때요? 양반에서 그 학문에 또 그 집안의 내력이 굉장히 손손 자리를 매기게 되면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골, 진골, 뭐 그러게 왕족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도 역시나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시기에 그 대학 2년을 나왔다라고 하면 그 깊이만큼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진골로 예, 환생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쌓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우물을 파야지만 깊이 있는 그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사 과정인데요. 누구든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게 되면 좀 더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 그한 단계 한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단계의 인생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기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뭐 공부를 36부터인가요? 7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50이 훌쩍 넘고 중반을 달려오고 있는데 사회복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박사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련돼서 우연찮게 설립을 하고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부는 했는데 아동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거를 느껴가지고 또 박사까지 나왔지만 그래서 아동과 관련돼서 유아교육과를 다시 학부로 갔죠. 그래서 학부 유아교육과 3년 과정의 학부를 마치고 어린이집에 계속 운영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이제 그 어린이집을 접고 사회복지 현장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떠한 그 욕구 있잖아요. 우리가 생애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 그 가족 사회에서도 가족이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나 홀로 고독한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게 좀 행복하면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독거노인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간보호센터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그런 고통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어르신들이 요양원은 가고 싶진 않은데, 요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호스피스 그런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르신들의 마지막 그래서 잘 살아오셨다라고 위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호스피스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자원봉사로도 호스피스는 많이 하죠. 그래서 자원봉사로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호스피스의 전문 관련 자격을 한번 따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늦게 2023년에 간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내년에 졸업반입니다. 근데 이제 학과 공부랑 병행하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강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졸업반이 됐어요. 그리고 이 졸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국시를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졸업반이 되면서도 우리가 이제 1, 2학년 때는 학과 공부가 이론 공부라고 하면 3, 4학년은 주로 실습이죠. 그래서 여의도 성모, 그리고 뭐 한양대, 구리병원, 그리고 삼성병원, 뭐 다양하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실습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파서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많은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또 병원에서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들은 한낱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어떤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다 희노애락을 느끼듯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스피스에 관련돼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런 그 의지가 이제 점점 목표가 다가왔죠.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졸업을 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병원에 가서 근무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소양을 다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회복지 하면서 호스피스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나의 목표가 설립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셔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도 내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계속 진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으셔서 인생에 정말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건강을 해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건강을 생각하시고 건강만치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건강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본인의 건강, 나의 건강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요번에 이제 많이 바쁘셨고 일상생활이 힘드셨다라고 하면 졸업과 함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몸을 좀 되돌아보면서 건강검진 충분히 하시고요. 체크 한번 다 잘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 위에 연세 있으신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의 또 어떤 이제 그 인생의 선배의 길을 가고 계셨던 분들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게 사는 게 어떤 게 바람직한지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맑은 또 밝은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들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 생각하시고 마무리 이걸로 하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